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자, 오늘 12월 26일 오후 12시 6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부터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는 2020년 얘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나는 지난 11월 25일인가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2020년 얘기를 해줬다. 요 얘기를 처음으로다가 멘트로 놓고 지금부터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워포인트에 12월 26일 날 2020년 준비라 딱 들어가 있는데, 자, 오늘부터 2020년 준비 들어갑니다. 자, 2019년 최고의 유행어 혹은 짚고 갈 거, 이거 꼭 얘기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다 하나하나 다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영상에 그걸 넣을 필요는 없고, 이종복이 하방은 없다. 종목이 엄청 좋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 얘기한 말을 내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은 체크를 하고 가라.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내가 요 얘기를 주겠습니다. 어떤 섹터냐? IT, 5G, 제약, 신성장주, 점점점점점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에 돈을 어디서 벌을지 딱 감 잡히죠? 요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과거의 업종 대표주, 철강, 조선, 화학, 뭐 기계, 여러분 그죠? 그런 주식으로 2020년도에 돈 못 벌어요, 여러분. 아, 근데 여기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종목보다는 IT, 그죠? 그 다음에 5G는 선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약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무조건적인 거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신성장주 거의 무조건적인 거고, 여러분. 아직도 종목이 너무 좋다. 요 말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2020년 1월 2일부터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알겠죠? 적극적으로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슬쩍 눈치를 주면 1+1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반값 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요새 왜 여러분들한테 지금이라도 회원가입하라 이런 얘기 안 했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괜히 지금 회원가입하라고 했다가 1월 2일 날 이종복이 그지? 전문가 방송 요금이 거의 반값으로 뚝 떨어졌는데 멘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거기서 멘탈 나갈 필요가 없거든. 왜? 먼저 회원가입해서 그 돈을 벌고, 그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돈 버는 거 있으면 그때 또 연장하면 되는 거거든. 아무 문제가 안 생기거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회원가입하라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 눈치를 준 거고, 오늘 영상은 배당락과 주가, 그 다음에 월별 필살기, 1월 효과, 그 다음에 일의 현상, 요런 거에 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월 말 때쯤에, 여러분 11월 말 때쯤에 배당락과 주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이 정도 시장이 예측이 가능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기서 썰로 들어가면서 영상 2개로 만든다고 했죠. 내가 하나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봐봐, 여러분. 주식은 시장 분석이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장 분석이 거의 80%를 차지하는데 지금 금리가 어때요? 금리가 지금 1.5%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미국도 금리가 1.75인가 2까지 갔다가 3번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쟤네들도 1.5대로 지금 떨어뜨려 있다고. 여기까지는 알죠, 여러분? 자,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 돈의 개념이 좀 달라서 좀 그렇지만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돈의 개념을 좀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1,000만 원에 1.5%면 표가 안 나요. 그죠? 근데 지금 외국인 놈들이 들어와 있는 돈은 몇십 조죠? 수십 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금액도 내가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하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오차 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거나 능력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좌우지간 카트 시키고 그 수십조의 돈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금리가 1.5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배당을 할 때는 이 배당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따가 배당락과 주가에 관해서도 얘기해 줄 텐데 금리보다 높죠. 여러분, 예상 배당락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다면 그 수십조의 돈이 나가겠습니까?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물러 있을 거라고. 이해가 좀 됩니까?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2016년, 2015년 그때는 왜 빠졌냐? 배당 기대 수익률이 1.5가 돼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서 금리 스프레드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되면은 수십조의 자금이 1%의 수익률이 나오는 한국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2%로 주는, 더군다나 그죠? 법인세도 우리나라의 반값인데 여러분, 그죠? 어쨌든 좌우지간 2%가 되는 자국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자국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의 리스크가 있었던 거야, 그때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 미국 놈들은 더 이상 금리 인하 안 하겠대잖아. 더 이상 금리 인상도 안 하겠대잖아. 그냥 지금 현 수준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겠대잖아. 돈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요런 걸 여러분들이 알았어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종복이는 차트로 얘기하고 뭐 이상한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숫자 분석을 하고 차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확인했을 거라는 거죠. 유튜브 사람들 아시겠어요? 내가 누구라고? 이종복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장이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진짜 무지막지하게 얘기를 했거든. 10월 달에는 가능성으로 얘기한 거고 이걸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11월 23일에서 5일 사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 또 흥분한 거야, 이제 나 또. 알겠어요? 느낌이 온 거야, 나는. 그분이 왔다고. 내가 이거 인버스 들어간 사람들 평생 동안 한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 장대음봉에서 얘기해줬잖아. 이 장대음봉에서도 인버스가 저점이 깨졌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좀 헷갈리게 해볼까? 가치를 조금 높여볼까요, 여러분? 이 영상의 퀄리티를. 시장 분석하는 기법이 17가지가 있다니까, 여러분. 유튜브 사람들 알겠어요? 시장 분석을 하는 기법이 이종복이한테는 17가지 필살기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추세, 목표치, 특성, 그죠? 수급, 그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상승, 하락, 박스, 그죠? 대략 추세 분석의 3요소가 상승, 하락, 박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오픈된 건 대략 8가지에서 10가지 방식. 시장 분석할 때 시장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픈시킨 게 대략 8가지에서 10가지를 오픈시킨 거고 나머지 10가지에서 7가지는 오픈을 안 시킨 거죠. 그래야 레벨이 차이가 날 거 아니야, 여러분. 알겠습니까? 근데 이 인버스의 차트를 보면 지금 왜 지수가 흔들리는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버스의 차트를 보면 인버스는 지금 죽었는데, 여러분, 죽었는데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 쐐기형 패턴을 만들면서 삼각 수렴형 패턴으로 밀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수는 변동성은 생긴다는 얘기가 인버스 차트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알겠어요? 여기가 하나의 하락 쐐기형이라고 알려줬죠. 하락 쐐기형에서 올라가도 60일선을 완타치로 못 넘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 요때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11월 초중순에 실시간 스트리밍에 있어요. 여기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 내가 IQ가 또 얼마인지 알지?
여러분 요거쯤 될 거야. 요거쯤 알겠습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중에 하나예요. 요거 아니면 요거 중에 하나가 그 영상이 들어가 있다고.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알려준 거거든. 내가 사실요. 유튜브 사람들한테 그대로 설명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렇게 쌍봉으로 죽으면서 저점을 안 깨고 이 저점을 안 깨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건데 요번에는 그 저점을 뭐로 깼어요, 여러분? 갭으로 깼죠? 요까지. 더 이상은 얘기 안 해. 이건 내가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영업비밀 누설 금지.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최근에 주식이 움직이는 것 중에 보면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골 때릴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지수가 급등을 하면 변동성 지수는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급락을 하고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얘들은 급등을 하는 거거든. 근데 최근 3, 4일 사이는 이거 거꾸로 움직였죠. 지수가 신고가를 갈 때 갭상승이 나와갖고 장대 양봉이 나오더니 지수가 2점 몇 포 선물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오히려 장대 음봉으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죠? 그러면 이거만 봐도 오늘은 무조건 반등이 나오겠구나 정도는 그냥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오늘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변동성 지수가 또 올라가요. 이런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거야? 여기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 나만이 설명해 줄 수 있다니까? 왜?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여기 유튜브 사람들. 아따, 영상 질 너무 좋다. 알겠어요? 근데 영상의 질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은 이걸 못 알아들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카트 시키고 가겠습니다. 자, 카트.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11월 이 중말순 때 그쵸? 요쯤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었거나 믿었다면 지금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종목 업종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보면 어제 지수가 저렇게 장대 음봉이 맞을 때도 여러분 지수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맞을 때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2020년 최고의 유망 섹터 해갖고 첫 번째로 올려준 게 반도체 섹터였죠, 여러분. 여기 유튜브 사람들. 그죠? 이 반도체 섹터의 주식은 지금 신고가잖아. 여기 유튜브 사람들. 알겠어요? 신고가입니다. 이 중에 가장 아깝다라고 얘기했던 주식이 테크윙이었죠? 오늘 신고가입니다. 지수 어제 이렇게 장대 음봉 맞을 때도 테크윙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지수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났는데도. 그리고 오늘 지수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올라가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 FACT 팩트. 종목이 이렇게 좋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물렸으나 물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건 거의 몰빵해도 된다라고 했던 서진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가 바뀌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종목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떼돈 버는 장 맞대니까. 그죠? 그래서 11월 말 때 여러분들이 그 해줬던 얘기만 알아듣거나 그것만 믿었으면 지수 하방 없다라고 보고, 그죠? IT 섹터하고 5G 섹터하고 제약 섹터하고 여기 제약주에 AVL 바이오 거의 신고가잖아, 여러분. AVL 바이오 알고 있어요? 뭐 빠맵신하고 올릭스는 아직 벨벨 갤갤갤갤 거리지만은 어쨌든 간에 ABL 바이오 17,000원짜리가 21,000원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주소 놨으면 다 대박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까지 카트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이쪽으로 왔어. 이 배당락과 주가,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그 맥점 잡는 거, 그죠? 금리, 그 다음에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갈 거냐 말 거냐서부터 이런 걸 판단해서 연말장에 장이 빠질지 안 빠질지 정도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했었어야 된다. 두 번째, 월별 필살기. 11월 말에 장에 안 빠지면,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 장이 잘 버티면 12월 첫째 주는 무조건 장이 하락하거나 급락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12월 초에 장이 빠질 때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인생 역전을 노려야지 되는 타이밍이었다라는 것 정도는 지나고 나니까 알겠죠? 유튜브 사람들 알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부처님, 천지신명님, 하나님이 준 여기선 부처님이 먼저 나오면 안 되지. 크리스마스가 어제였으니까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이 여러분들한테 준 최고의 기회였다라는 게 지나고 나니까 보이죠? 저걸 그 당시에 믿었어야지, 여기서 믿었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걸 역으로 얘기하는 거야. 역으로. 말에 장이 안 빠지면 12월 첫째 주는 무조건 장이 빠지는데 금리 수준과 스프레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가증권에서 가지고 있는 돈의 물량이 빠져나갈 거냐 안 빠져나갈 거냐, 그 당시에 환율 수준과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예측을 했었으면 지금이 대박인데, 그것이 예측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의 이슈 아이템화하고 있었으면은 정신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게 됐던 거고, 여러분 그죠? 그 당시를 갖고 얘기하면 정신없는 게 너무 많았던 거고, 그것을 이종복이라는 이 천하의 이종복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듣고 여러분들이 알고리즘화해서 왁구를 딱 짜놨으면은 이것은 무조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야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배당락과 주가의 메리트는 내일 가면 사라지는데,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시황에 미친 놈인지, 그죠? 바로 그냥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만기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행동이 있었죠, 여러분 그죠? 예, 만기 때마다 하는 행동 해가지고 여기 유튜브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만기 때 만기일날 흐름, 해외시장 우리나라의 추세, 그 다음에 동시호가에 콜을 결제시켜줬냐 풋을 결제시켜줬냐, 이런 걸 보면 12월 만기 때와 만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를 예측해 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당락과 주식시장에 관한 몇 가지 얘기를 내가 해줄게요. 대신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거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내년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강좌를 하면 적극적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그냥 제목식으로 맛배기식으로만 배워서는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버스 지난번에 핵폭탄 맞고 삼각 고인된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했듯이 그냥 유튜브에 이 내용은 저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영상을 한 2시간짜리를 만들면 강의를 해주겠지,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20분, 25분 안쪽으로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목 정도와 그런 게 있다 정도. 자, 여기 초보자들 배당락과 권리락이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발생되는지 잘 모르죠? 헷갈리죠? 내가 안 헷갈리는 말 하나 해줄게. 폐장일을 알아야 돼요. 폐장일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폐장일만 알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D+2라는 거 있죠, 여러분? 결제가 3일째 되는 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폐장일이 30일이면 28일 날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돼요? 28일 날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D+2이기 때문에. 그럼 권리락은 언제 나오느냐? 폐장일 전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폐장일 전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은 폐장일 전날부터 내년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 다음에 그러면 배당락 지수는 어떻게 결정되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할 거 없어요. 전년도하고 동일 조건이다라고 가정하면 전년도하고 같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만약에 배당락을 1.5% 했다. 그러면은 이번 연도도 일단 1.5%를 한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암산으로, 왜냐면은 배당락 지수 같은 것은 큰 어떤 변동성이 없거든 여러분. 있어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0.1, 0.2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기 좋게 종합주가지수 2000으로 내가 사람들한테는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2000이지 않습니까? 기본 1.5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2000에 1.5면은 30포인트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셀 때는 38에서 40까지도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지만 평균 30을 놓고 보는데 2000이 넘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중간 다리로 35p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2190이지 않습니까?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많지 않지 그지? 걔들은 정확히 모르니까. 나는 알려주잖아. 왜? 나는 이런 것만 연구한 사람이니까. 알겠습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189지 않습니까? 2190이죠? 내일 2160에서 2155로 개파락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주느냐? 지금까지 10년 동안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믿어도 되는겨. 여러분, 10년 동안 배당락을 기준으로 전후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은 데이터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2018년 7월 달부터는 옵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안 해서 나는 알고 있지. 그죠? 그걸 정확히 알고 있지만은 옵션 데이터 업데이트를 안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깔끔하게 새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라고 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점으로 얘기해주면 자 보세요. 배당락 전에 1월 효과 1회 현상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따 다음 영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치? 지금 한 30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죠? 11시 59분쯤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로 내가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거래소하고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들은 배당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권리를 지금 포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삽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중에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 만큼 파는 사람들은 내일 시초가가 개파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30에서 35포인트가 마이너스 출발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을 갖고 싶어, 주식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개인들은 내일 마이너스 개파락이 나오니까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그죠? 그럼 내일 수급은 개인 매수, 기관 외국인 매도 구조로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하락할 확률이 높은 거지. 이런 식으로 장리 예측하는 거야. 주식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그 얘기해줬잖아. 저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수급 구조를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12월 만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샀는데, 자, 이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거 눈팅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11월 마지막 주에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해갖고 이걸 갖고 내가 강의를 해서 알려줬을 거야, 아마. 이거 눈팅하면 안 됩니다. 요새 트럼프가 뭐 1차 합의 서명식 갖겠다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쇼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단언은 안 합니다. 왜? 트럼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치만 최소한 저렇게 쇼를 하는 걸 봐서는 2차 협상 때는 아마 잡음 많이 나올 거라 아마. 서명식 하는 뉴스 나온 다음 날부터 그죠? 변곡점이지 않겠냐 정도. 미리 하나 얘기해 주는 거고 눈팅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수급인데 보세요, 여러분. 개인들이 보시면은 주식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들이
12월 6일부터 매도를 해서 12월 24일까지 매일같이 어마무시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죠? 이럴 때 장이 빠진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늦어도 연초부터는 매수를 할 확률은 있는 거죠. 그때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주식을 팔 때 산 쪽이 외국인 놈들은 삼성전자 조금 사고 여기 12월 17일 날 20p, 27p 올라갈 때 정도 사고 최근에는 외국인들 주식을 보면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정도 살 만큼 샀단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걸 누가 다 샀어요? 기관들이 산 겁니다. 기관들은 이번에 배당받을 권리를 취득을 하면 내가 계속해서 매수할 여력이 없어요. 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월 2일 날 적극적으로 있는 돈 털어서 회원가입하라. 이 얘기 해주는 거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덤으로 얹어서 얘기해주면 그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시장 분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내가 하나씩만 보여줄게요. 봐봐 여러분. 주식시장의 추세 전일 상승하고 당일 급등했어요. 나스닥이 0.15가 하락했음에도 2010년도는 배당락 이후에 주가지수가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터진 거예요. 유럽 금융위기 터진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어쨌든 좌우지간 이렇게 상승 추세가 완벽하고 상승의 목표치가 있을 때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데 이건 처음 나온 현상이에요 여러분. 처음 나온 현상.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배당락 전일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전일 약보합이거나 하락을 하면 당일은 상승하고 그죠? 전일 하락하면 당일 상승하고 뭐 이런 어떤 기본 구조가 있어요. 전일 상승하면 당일은 하락하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일 폭락을 하더니 당일날은 상승하고 이것은 권리락 당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선반영적인 측면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강보합 약보합인 경우는 드물었거든. 여러분 역시 모든 건 이게 똑같지는 않은 겁니다. 다만 기본적인 기조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면 배당락 권리락 다음에 장이 하락하거나 폭락했을 때는 추세가 목표치를 주고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어. 근데 이렇게 추세가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상승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기조는 상승 기조인데 이때하고 뭐가 다른 거냐면 본인들이 알아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내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것은 이제 내년에도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년도 장은 언제부터 준비한다? 11월 말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다. 수급이 이제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되는 쪽은 어디다? 배당락 그러니까 권리락 날부터 내일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장의 기조가 상승장이었냐 하락장이었냐 지지냐 저항이냐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알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월 효과하고 이런 것은 다음 영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20년 준비의 첫 번째 영상은 마무리식. 그리고 알았더라면 그죠? 무엇을 아까와 같은 거 까먹지 마라.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되고 싶으면 이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종목 얘기서부터 이런 것은 바로 다음 영상으로 하겠습니다.